제가 돈 내고 예약한 해외여행. 출발 당일 시누이가 제 자리를 뺐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돈만 두고 넌 집에 가. 기가 막혔지만 전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사는 집을 팔아버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죠. 온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제 복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표시된 방콕 날씨는 32도 맑음.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반년간 공들여 준비한 계획이 드디어 오늘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서연아,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가서 짐 붙여야지.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생각의 흐름이 끊겼죠. 어머님, 제가 이미 온라인으로 체크인했어요. 우린 VIP 카운터로 바로 가서 짐만 붙이면 돼요. 저는 뒤돌아서며 시어머니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 옆에 서 있는 남편, 박민준을 힐끗 쳐다봤죠. 박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 한번 들지 않더군요. 최근 반년 동안 그는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태국 여행은 우리의 관계를 되돌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꼼꼼해. 시아버지 박대철 씨가 허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 뭐료?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이 집을 위해 한 모든 헌신은 그들 눈에는 그저 당연한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VIP 카운터로 가 모두의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확인하던 직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정말 항공권 변경을 원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을 보니 조금 전 고객님께서 직접 전화로 좌석을 취소하셨다고 나오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전 좌석을 취소한 적이 없는데요. 아,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기록상 30분 전에 고객님 명의로 전화가 와서 가족의 요청으로 비즈니스석을 박미나 고객님께 양도하셨다고. 박미나, 제 혈액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의 여동생이자 단 한 번도 저를 형님으로 대한 적 없는 시누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은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제 자리를 취소할 수 있죠?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 전화 제가 했어요. 저는 휙 돌아봤습니다. 세련된 휴양지 패션의 박미나가 눈에 띄게 새로 산 루이비통 캐리어를 끌며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박민준이 드디어 핸드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오빠, 그게 무슨 표정이야? 박미나는 애교를 부리듯 박민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말 안 했어? 나도 태국같이 가기로 한 거. 저는 충격받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괜히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가족 5명만 가기로 했잖아요. 비행기랑 호텔 전부 5명으로 예약했다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익히 아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미나가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희 아버님이랑 상의해서 같이 바람이나 쐬라고 불렀다. 비즈니스석은 자리가 없으니 네가 이코노미석 타면 되잖니.
어차피 4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일해서 온 가족에게 근사한 여행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석 항공권, 5성급 호텔, 세심하게 짠 여행 일정까지 전부 제 피땀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이코노미석으로 꺼지라니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항공권이랑 여행 계획 전부 제가 짰어요. 미나가 갑자기 오게 됐으면 적어도 저한테 미리 말은 해주셨어야죠. 너한테 뭘 말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안일이 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됐니? 미나는 민준이 친동생이야. 굴러온 돌인 너보다 중요하지 않겠어? 서연아. 박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소란 피우지 마. 그냥 미나 비즈니스석 타라고 해.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금방 도착하는데. 저는 결혼 5년 차 남편인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위한 아주 작은 옹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뿐이었죠. 맞아, 형님. 박민아가 제 비즈니스석 탑승권을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수속 다 마쳤는데. 젊고 오면 형님 혼자 집에 가시든가. 눈앞이 흐려졌지만 저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5년 내내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시누이의 도발을, 남편의 무관심을. 제가 충분히 잘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돈만 두고 넌 집에 가. 시어머니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괜히 같이 가서 인상 쓰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정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단 한마디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너 먼저 집에 가 있어. 우리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자. 공항 방송에서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저 갈게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였죠. 다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몸을 돌려 떠날 때 등 뒤에서 박민아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지품 잘 챙기라고 당부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6월의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죠. 입을 열었지만 그 차가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푸른 호수 아파트로 가주세요. 결국 저는 그곳을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 박민준이 방금 공항 면세점에서 100만 원 넘게 긁었다는 카드사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알림을 껐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5년 전 결혼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순진하게 웃고 있었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와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치우지 못했던 커피잔을 기계적으로 씻었습니다. 지난 5년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한 음식을 타박하던 시어머니, 제 웨딩드레스를 망가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시누이,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시어머니에게 보내면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던 남편.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 그만 화 풀어.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네가 좀 이해해드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지수였습니다. 서연아, 방콕 도착했어?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지수의 고함에 귀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인간들끼리 여행 가고 널 혼자 집에 버려뒀다고? 박민주는 뭐 했대? 꿀먹은 벙어리야? 지수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끝내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잘 들어.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오랫동안 널 무시하고 착취한 결과물이라고. 이제부턴 널 위해서 싸워야 해. 그날 밤 지수는 새벽까지 전화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퉁퉁 부은 눈의 저를 보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감히하지 못했던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박씨 집안에 글로 살지 않겠다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부당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분류해서 저장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박민준의 성의 없는 사과 전화는 전부 녹음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5년의 인내는 존중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는 박씨 집안에 똑똑히 알려줄 겁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만만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지수와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6시 퀭한 눈으로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혀끝에 퍼지는 커피의 쓴맛이 지금 제 심정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호텔 도착했어. 전망이 아주 좋네. 너도 왔으면 좋아했을 텐데. 수영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소하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지수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분 뒤에 너희 집 도착. 아침이랑 노트북 챙겨갈게. 오늘 우리 확실히 정리해야 할 게 있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은행 앱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씩씩하게 들어오며 제 손에 샌드위치와 두유를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노트북을 켜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내 얘기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내 남자친구 은행 다니는 거 알지? 걔한테 부탁해서 뭘 좀 알아봤어. 저도 모르게 두유팩을 꽉 쥐었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박민준 계좌 거래 내역. 지수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매달 김숙자 씨한테 고정적으로 돈을 보냈더라.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화면에 가득한 이체 기록을 보자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거의 그의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 대출금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야. 지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 봐. 지난달에 4천만 원을 이체했어. 적요란에는 미나 유학 보증금이라고 쓰여 있고. 유학?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미나가 유학을 간다고? 난 전혀 몰랐는데. 뻔하지. 너희 집 중대사는 너한테 알릴 필요가 없으셨던 거겠지. 지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박씨 집안은 애초에 널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저는 샌드위치를 기계적으로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가 애써 외면하던 현실을 갈라버렸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이미 내 사촌 언니 이서진 변호사한테 연락해뒀어. 이혼 전문 변호사야.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서진 언니의 법률사무소는 서울 중심가 최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언니를 처음 본 순간 저는 그 강렬한 기운에 압도당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눈빛까지. 상황은 대충 들었어. 언니가 제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감정은 빼고 사실만 대답해. 이후 2시간 동안 저는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것처럼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서진 언니의 질문은 정확하고 냉철했습니다. 집 살 때 계약금 비율은? 대출금은 누가 갚았지? 생활비 분담은 어떻게 했고? 남편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당신과 상의했나? 제가 작년에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우리가 병원비 1,500만 원을 대신 내드렸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언니는 서류 위에 펜으로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네.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박민준이 자기 가족에게 보낸 돈만 최소 1억 2천만 원이야. 그 4천만 원짜리 유학보증금은 빼고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서진 언니가 제게 목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첫째, 찾을 수 있는 모든 재정 관련 증거를 모아. 둘째, 그들이 당신에게 가한 모든 정신적 압박과 언행을 기록해. 마지막으로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사무실을 나설 때 제 가방에는 소형 녹음기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독하게 마음먹어야 해. 널 위해서. 지수가 제 어깨를 꽉 감싸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결혼 이후에 모든 은행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쇼핑 영수증을 전부 꺼냈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찾으려고 박민준의 서랍을 뒤지다가 검은색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의 개인 가계부였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보낸 모든 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가장 최근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7월 15일 엄마에게 4천만 원 이체. 미나 영국 유학 계약금.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갚으실 예정. 재개발 보상금이라고? 무슨 재개발? 저는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촬영하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준의 영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박민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호화로운 호텔 방이었죠. 서연아, 아직도 화났어. 그의 목소리는 공항에서의 일이 사소한 장난이었던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미나가 너한테 자리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선물 샀대. 화면이 돌아가고 저는 목욕 가운을 입은 박미나가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님, 이거 한국에서는 엄청 비싼 거 알죠? 근데 형님 탑승권으로 면세점 포인트 써서 20%나 할인받았잖아요.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골드카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 피가 거의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신분증과 연동된 제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민준 씨,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잠깐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요. 박민준이 발코니로 나가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님께 보낸 그 4천만 원. 우리 공동 예금 맞죠? 왜 나랑 상의도 안 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4천만 원 얘기를 해. 그거 원래 엄마 재개발 보상금인데 우리가 잠시 맡아뒀던 거야. 이제 돌려드린 것뿐이라고. 재개발 보상금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미나 유학 가는 건 왜 말 안 해줬어요? 이서연.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건 우리 집안일이야. 넌 내 할 일이나 잘해. 아, 맞다. 엄마가 안방 침대 시트 갈아놓으래. 돌아가면 거기서 주무신다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민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진 언니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처음부터 외부인이었습니다. 저는 서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시댁에 재개발 예정인 부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사흘 뒤 박 씨 가족이 잔뜩 쇼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지난 며칠간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짐 좀 위로 옮겨라. 시어머니가 제게 비닐봉지를 툭 던졌습니다. 미나가 너 주려고 산 기념품이다. 열어보니 조악한 품질의 스카프였습니다. 태그에는 특가 1만 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박미나가 옆에서 킥킥거리는 걸 보니 이건 명백히 저를 모욕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이런 색 스카프는 안 해서요. 저는 스카프를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옛날 집 재개발된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누가 그래? 민준 씨가요. 저는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그 4천만 원이 보상금 일부라면서요. 박민준이 저를 험악하게 쏘아봤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직 확정도 안 됐어. 서연아, 저녁에 맛있는 것 좀 해라. 우리 미나가 네가 해주는 갈비찜 먹고 싶대.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제가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박민준을 낮은 목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재개발 얘기 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어쩔 거야. 몫을 달라고 할 게 뻔하잖아. 칼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담고 있었죠. 저녁 식사 때 저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이 굶주린 짐승들을 미소로 바라봤습니다. 박미나가 갈비찜을 깨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건 너무 짜요. 그래요? 저는 한 점 집어 맛을 봤습니다. 제 입엔 딱 맞는데요. 입에 안 맞으면 다음부턴 직접 해 드세요. 식탁에 앉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박미나에게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미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사실을 말한 건데요. 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재개발 확정되면 민준 씨랑 제 몫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엄연히 법적 부부인데 말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고 박민준은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세게 찼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여쭤본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후 재산은 공동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침실로 돌아오자 박민준이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재개발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그건 부모님 재산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아파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설명해줘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를 들면 왜 5년 내내 몰래 시댁에 돈을 보냈는지, 왜 제 비즈니스석이 마음대로 취소됐는지, 그리고 왜 이 집에서 저는 항상 뒷전인지. 박민주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군.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방문을 잠그고 베개 밑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녹음한 파일을 전부 서진 언니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불빛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죠. 5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 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날 참이었습니다. 서진 언니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녹음 파일 아주 유용해. 계속 증거 모아. 재개발 건은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볼게. 명심해.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서랍을 열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사둔 작은 오피스텔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마지막 퇴로를 남겨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차갑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기 권리증에 적힌 제 이름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5년 전 아직 꿈이 있던 제 자신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진했던 소녀는 어떤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철저히 계산된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계산을 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시트가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박민주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객실에서 잘게. 내일 아침 일찍 출장 가. 저는 냉소하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출장이라니. 결혼 5년 동안 그는 싸움을 피할 때마다 이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그걸 항상 믿었죠.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고 입가에는 어느새 옅은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5년간 애썼지만 돌아온 것은 이런 대우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식탁에는 이미 박민아가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마시다만 주스잔이 놓여 있었죠. 형님.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분홍색 원피스 세탁 다 됐어요? 내일 동창회 때 입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넘는 그 원피스는 지난주 그녀가 와인을 쏟아 망쳐놓고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제 물컵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세탁소에서 그러는데 그런 소재에 묻은 와인 얼룩은 지우기 힘들대. 다음부턴 뭐 마실 때 조심 좀 해. 박민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곱게 화장한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야. 난 내 하녀가 아니거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박민아가 즉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좀 봐. 시어머니가 프라이를 접시에 내동댕이 치듯 놓았습니다.
이서연, 아침부터 무슨 행패야. 미나는 네 시누이야. 옷 한 벌 빨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제가 알기론 미나는 올해 24살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에요. 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이지 엄마가 아니고요. 식당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박미나는 입을 벌린 채 물밖에 물고기 같았습니다. 세상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없다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디 두고 봐. 걔 돌아오면 어쩔 건데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를 때리라고 할 건가요? 욕을 하라고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군. 박민준의 목소리에 이어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녹음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봤는데요. 부부 공동 재산에는 혼인 후 배우자 일방의 수입도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민준 씨가 그동안 어머님께 드린 돈, 제가 절반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너,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감히, 저는 그냥 법대로 하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사과 심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객실에서 지낼게요. 민준 씨 돌아오면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제가 돌아서자 등 뒤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수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안방에서 제 짐을 챙기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보석함을 만졌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값비싼 옥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소음이 시끄러운 걸 보니 공항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목걸이 어디 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목걸이?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제 보석함에 있던 옥 목걸이요.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미나가 지난주 졸업식 때 빌려갔는데 아직 안 돌려줬나 보네. 제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 갑오예요. 누가 함부로 만지라고 했어요? 서연아, 뭘 그런 걸로 그래. 목걸이 하나 가지고. 미나는 네 동생이잖아. 내 동생 아니에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할머니 유품이라고요. 오늘 퇴근 전까지 목걸이가 제 보석함에 돌아와 있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너무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저를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진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알아냈어. 시댁 옛날 집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거 맞아. 예상, 보상금 최소 10억. 근데 소유권이 복잡해서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수령 가능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도 포함돼요? 아니,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돼. 더 중요한 것은 서진 언니가 보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 피를 끓게 만들었죠. 박민준 명의의 혼전재산인 아파트, 거기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그리고 결혼 후에 너희가 대출금 일부를 같이 갚았지. 그 말은 즉
그 아파트가 박민준의 혼전 재산이라 해도 제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갚은 대출금과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진 언니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내 친구가 알아봤는데 박민아가 최근에 영국 대학 지원용 재정 보증 서류를 냈더라. 계좌 잔고가 정확히 4천만 원이야. 송금인은 김숙자로 확인됐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민준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4천만 원의 행방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 예금으로 자기 여동생 유학을 보내면서 제게는 알리지도 않은 겁니다. 오후 3시 저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해 서진 언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김 반장이라는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더 많은 증거를 찾는 걸 도와줄 거예요. 서진 언니가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현재까지 정리된 재산 목록이야.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봐. 저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언니는 박 씨 집안의 가장 은밀한 자산까지 파헤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상가 2채, 시아버지가 지분을 가진 작은 회사, 심지어 박민준이 몰래 박민아에게 사준 오피스텔까지. 이건 어떻게 다 알아내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묻자 김 반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아 씨가 SNS 중독이더군요. 인스타그램에 오피스텔 열쇠 사진을 올리면서 오빠가 사준 내 인생 첫집, 고마워라고 친절하게 써놨더라고요.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월세방에서 시작했는데 그는 여동생에게 오피스텔을 사주다니요. 속상해하지 마. 서진 언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이 모든 게 이혼 소송에서 너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이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해. 이후 2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단계를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박민준을 추적하며 그의 실제 수입과 자산을 파악하고 서진 언니는 소송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계속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을요. 명심해 떠나기 전 언니가 당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집에 돌아오니 옥 목걸이는 보석함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 부분이 눈에 띄게 망가져 있었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뒤 보석 감정사에게 감정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객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박민준에게서 프로젝트가 연기되어 일주일 더 출장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님이 방금 보내온 사진에는 그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하고 계속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깊은 밤, 김 반장님에게서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민준의 최근 3년간 실제 소득 증명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거의 2배나 높은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가 숨긴 수입은 전부 시어머니의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발견에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하고 일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안 자고 있었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 온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저는 경계하며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 그 재개발 말이다. 그녀는 우유를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제대로 설명했니? 그거 다 걔네 아버님 쪽 조상 땅이라. 너희 부부랑은 상관없는 돈이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민준 씨 말로는 걔가 뭘 알겠니? 시어머니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하거든.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짙은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서연아, 우린 한 가족이잖니.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니. 우리 미나 곧 유학 가야 해서 집안에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저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이 우유 한 잔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떠보면서 감정에 호소하려는 것이었죠. 어머님, 저 다 이해해요. 저는 고분고분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만 저한테 잘해주면 돈은 상관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안심하며 얼굴에 주름을 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서연이가 제일 착해. 어서 우유 마시고 일찍 자거라. 여자는 밤새우면 늙어.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우유를 그대로 변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안에 뭘 탔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지수를 만나 최근의 발견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완전 거머리 가족이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한 방에 끝낼 거야. 저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럴 리 없어. 저는 지수의 말을 끊고 어젯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시어머니가 제 방을 나간 후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서방. 나야. 그 재개발 계약서 아직 사인하지 말고. 우리 며느리 쪽이 좀 걸려서. 걱정 마. 걔가 뭘 어쩌겠어.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독한 할망구네. 그래서 내가 더 독해져야 해. 저는 핸드폰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그날 오후 지수는 친구 모임을 핑계로 박미나를 고급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박미나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명품 매장을 방불케 하는 그 방에 들어서자 저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는 박민준이 그녀에게 돈을 보낸 이체 확인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옷장에는 태그도 떼지 않은 명품 옷들이 수두룩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침대의 머리맡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생활 습관과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매주 수요일 저녁 야근. 형님 친구 최지수. 형님 고향 부산.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시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빠르게 촬영한 뒤 막 나가려는데 쓰레기통에 찢어진 쪽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조각을 맞춰보니 내용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포르쉐 사준댔음. 형님한테는 절대 비밀. 박미나의 방을 나오며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안은 늙은이부터 젊은 것까지 전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지수가 박미나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박미나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 제일 아끼잖아.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그 아줌마랑 바로 이혼할 거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박씨 집안 며느리라고. 저는 이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서진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는 거의 다 모았어요. 저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요. 서진 언니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 김 반장님이 박민준 호텔 출입 기록 완전한 거 확보할 때까지만. 그리고 정말 그 집에서 나올 거야? 저는 핸드폰을 보며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요. 저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증거를 잡아야죠.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오랜만에 SNS에 로그인했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때 올렸던 사진 밑에 박미나의 댓글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결혼 축하해. 근데 오빠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메롱 이모티콘. 그때는 그냥 철없는 동생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 보니 저기는 처음부터 명백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은 칠흑 같았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저처럼 겉보기엔 완벽한 결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릅니다. 오늘부터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은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이 5년의 결혼 생활에 묻혀버렸던 진짜 제 자신입니다. 일주일간의 별거 아닌 별거 생활로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박민준이 소위 출장에서 돌아온 후 그는 안방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제가 잠자리가 예민해졌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 토요일 아침 박민준이 객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눈밑이 퀭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덮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방금 보내준 박민준의 호텔 객실 이용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12번 모두 소위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댄 날들이었죠. 무슨 얘기요?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그는 손을 비비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너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던데.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 걱정을 하다니. 전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박민주는 심호흡을 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공항에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됐어. 그의 서투른 연기를 보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녹음 파일과 사진 증거만 없었다면 그의 뉘우침을 믿을 뻔했습니다. 일어나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약해진 척하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있어요.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박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즉시 제 말을 타고 올랐죠. 그럼 우리 화해하는 거지? 엄마가 오늘 저녁에 네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주신대. 좋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수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는 기뻐하며 저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엄마한테 바로 말씀드릴게. 그가 신나서 떠난 후 저는 즉시 김 반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김 반장님은 답장했습니다. 장비 준비 완료. 초소형 카메라랑 녹음기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옷장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마음에 들어했던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다고? 내가 당신들보다 한 수 위야. 오후에 저는 일부러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걔가 정말 넘어왔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니까 바로 마음 풀리던데. 여자들이 다 그렇지, 뭐. 구슬리면 넘어가게 돼 있어. 박민준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사무소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 서명하라고 했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 들어오면 바로 재 임신시켜. 그럼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많이 못 떼어가. 제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말했죠. 어머님, 민준 씨. 저 왔어요. 주방에서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며느리 왔구나.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오늘 다 네가 좋아하는 걸로 차렸어. 식탁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했습니다. 박미나조차 드물게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대접은 5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인사 왔을 때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저는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태국 갈 때 같이 못 가서 죄송한 마음에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백화점에서 보고 비싸서 사지 못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비쌌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에 드시면 됐죠. 저는 착한 며느리처럼 말하며 박민준과 박미나가 승리의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기묘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고 박민준은 우리가 연애할 때의 달콤했던 추억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부분 그가 지어낸 이야기였죠. 우리에겐 그럴 만한 추억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 맞다. 서연아, 술이 몇 잔 돌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변호사 친구, 뭐 하는 사람이라고? 올 것이 왔군.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아, 서진 언니요. 기업 법무팀에 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안심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며느리 국 좀 떠다 줘라.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박민준이 주방으로 따라와 등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오늘 밤 안방에서 같이 자면 안 될까?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줘요. 마음 좀 추스르게. 아, 맞다. 월요일에 시간 괜찮아요. 나랑 병원 좀 같이 가줘요. 왜? 어디 아파? 그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제 걱정이 아니라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죠.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바쁘면 괜찮아요. 아니야. 시간 돼. 월요일에 같이 가자. 그는 쾌히 약속했습니다. 완벽해.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월요일은 재개발 사무소에서 모든 상속인에게 서명을 요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과 저 사이에서 박민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잠든 척하며 안방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새벽 1시 박민준이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김 반장님이 설치해준 초소형 카메라에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재 컴퓨터 화면이 켜지고 박민준은 이메일에 로그인해 재개발 보상 최종 합의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총액이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상세한 보상 계획서였습니다. 박민준은 내용을 빠르게 훑어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합의서 봤어요. 네, 예상보다 많네요. 서명할 때 상속인 전원 참석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서연이는 절대 모르게 해야 돼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걱정 마세요. 월요일에 제가 어떻게든 개발 묶어둘게요. 병원이요? 마침 자기가 검진받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통화가 끝난 후 박민준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나야, 월요일에 재개발 사무소에 꼭 시간 맞춰와. 돈 들어오면 바로 내 영국 계좌로 2억 보낼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며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준이 기분 좋게 주방에 나타나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여보, 오늘 뭐해? 회사 가서 야근해야죠. 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는 거 잊지 마요. 물론이지. 그럼. 그는 시원하게 대답했지만 눈은 서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서진 언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신 증거들을 본 언니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그들이 악의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렸다는 걸 증명하고도 남아. 다음은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언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일 병원 가서 종합 검진 받고 모든 서류를 챙겨. 그들이 재개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야. 법률 사무소를 나와 저는 백화점에서 섹시한 속옷 한 벌과 비싼 향수를 샀습니다. 연극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오늘 밤 박민준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례 없이 다정했죠. 서연아, 내일 아침에 엄마가 너 주려고 제비집 수프 끓여놨다. 몸보신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습니다. 그 제비집 수프, 분명 뭔가 탔겠지. 그날 밤 저는 섹시한 슬립을 입고 향수를 뿌린 채 먼저 안방으로 가 박민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제게 다가왔지만 저는 내일 검진을 핑계로 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대신 그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나눴죠. 민준 씨, 우리 이제 아이 가질까요? 제가 속삭이자 그의 몸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환희에 찼습니다. 정말? 네가 드디어 마음을 먹은 거야? 물론이지. 아이가 있으면 이혼할 때 날 더 떼어내기 힘들 테니까. 그는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부끄러운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검진 받고 몸에 이상 없으면 그때부터 준비해요. 그날 밤 박민주는 마치 열애 중인 소년처럼 행동했습니다. 몰디브로 여행을 가자 새 차를 사주겠다 등 온갖 약속을 남발했죠. 저는 그의 연극에 맞춰주었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비집 수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시는 것을 빤히 쳐다봤죠. 저는 마시는 척하며 대부분을 소매에 숨겨둔 비닐봉지에 쏟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생각해보니 오늘 병원에 같이 가줘야겠다. 여자가 검진 받으려면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민준 씨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푹 쉬세요. 제가 웃으며 거절하자 박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 집에서 기다리세요. 모자가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며 저는 웃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진 하루 종일 걸린대요. 저희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요. 차에 타자마자 박민준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어느 병원으로 예약했어? 서울대학병원이요. 부인과 종합검진 예약했어요. 아마 대여섯 시간은 걸릴 거예요. 당신은 차에서 기다려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바쁘면 먼저 가봐요. 저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이해심 넓은 척 말하자 그는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기다릴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몰래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재개발 사무소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접수하고 줄을 섰습니다.
박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9시 40분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김 부장님. 아, 지금요? 급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업무 전화를 받은 척 연기했습니다. 서연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요. 다녀오세요. 일이 중요하죠. 제가 흔쾌히 손을 흔들자 그는 구세주를 만난 듯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병원 후문으로 향하는 것은 보지도 못한 채 말이죠. 병원 후문에는 김 반장님의 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요. 이제 쇼가 시작됩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의 운전 실력은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금세 박민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아닌 재개발 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죠. 김 반장님이 제게 초소형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서명하는 장면을 확실하게 찍어야 합니다. 재개발 사무소 앞에는 박 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부모 박민준, 박민아, 그리고 처음 보는 친척들까지. 그들은 환한 얼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지 않은 차 안에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20분 후 재개발 사무소 직원인 김 반장님의 지인이 현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박민준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었고 박민아는 그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표처럼 보이는 서류를 꽉 쥐고 있었죠. 잡았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제 움직여도 돼요. 그날 오후 제가 검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씨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는 랍스터와 전복이 올라와 있었고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박민준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검진은 잘 받았어? 네, 다 정상이었어요. 회사 급한 일은 해결됐고요. 그럼 해결됐지. 그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이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해산물로 잔뜩 준비했어. 저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며 놀란 척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온 가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히 수습했습니다. 아니, 그냥 네가 검진 받느라 고생했으니까 몸보신하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고분고분하게 앉아 박민아가 마지못해 건네는 수저를 받았습니다. 식사 내내 박 씨 가족은 흥분해서 속닥거렸지만 제가 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민주는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제가 일부러 묻자 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프로젝트가 잘 돼서. 아, 서연아, 우리 다음 주에 정말 몰디브 갈 수 있게 됐어. 내가 휴가 냈어.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돈 챙겨서 도망갈 생각이었군요. 정말요? 너무 좋다. 저는 기쁜 척 손뼉을 쳤습니다. 저 내일 당장 수영복 사러 가야겠어요.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박민준이 돕는 척하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500만 원 보내줄게. 내일 쇼핑 실컷 해. 이렇게 많이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뭐 그런 셈이지. 아, 맞다. 너 신분증 좀 줘. 비행기표 예약해야 돼. 저는 순순히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가 무슨 꿍꿍이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계좌를 터서 자금을 옮기려는 속셈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든 척하며 카메라를 통해 박민준이 제 신분증으로 온라인 뱅킹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계좌에 로그인해
거액을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낯선 계좌로 돈을 쪼개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독하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1억 원. 그는 제게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나게 수영복을 사러 가는 척하며 서진 언니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최신 증거들을 본 언니는 즉시 재산보전 신청서와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법원에서 박민준 명의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거야. 그 재개발 보상금 중 네 몫을 포함해서. 서진 언니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뭘 하면 되죠? 이제 네가 준비한 최고의 복수극을 펼칠 시간이야. 언니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률 사무소를 나와 저는 쇼핑몰에서 보란 듯이 빨간색 비키니를 샀습니다. 박민준을 위해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나를 위해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박민아, 지금 엠파이어 호텔에서 파티 중. 곧 영국으로 유학 간다고 엄청 자랑하고 있어.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즉시 답장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알려줘. 10분 후 저는 엠파이어 호텔 연회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박민아의 까랑까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오빠가 그랬다니까. 돈 들어오면 포르쉐 사준다고. 그 아줌마. 푹. 걔가 뭔데. 문을 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 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재산 보전 명령 발부됨. 집행관들 박민준 회사로 가는 중.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연회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에는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아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정판 원피스를 입고서 형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나야, 그 원피스 한참 찾았는데 너한테 있었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아는 곧 평정을 되찾고 도발적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오빠가 입으라고 준 건데요. 문제 있어요? 물론 문제 없지. 저는 가방에서 쇼핑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다만 알려주려고. 그건 작년에 네 오빠가 우리 부부 공동 계좌로 산 거고 가격은 320만 원이야. 네가 입었으니 그 돈은 다시 공동 계좌로 입금해줘.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오빠가 나한테 선물한 거라고요. 그래? 저는 휴대폰 뱅킹 앱을 켜서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제 계좌. 우리 부부 공동명의 계좌 맞지? 민법에 따르면 혼인 후 발생한 모든 수입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피스는 절반이 내 거라는 소리지. 박민아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서연, 네가 뭔데? 우리 오빠 돈이 내 돈이지.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저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아, 맞다. 너 영국 유학 간다며. 보증금 4천만 원은 잘 냈고.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것도 너희 오빠랑 내 공동 예금이었거든.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야.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아의 친구들은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고 몇몇은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 당장 나가. 박민아가 악을 썼습니다. 경비. 이 미친 여자 좀 끌어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사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에서 발부한 재산 보전 통지서야. 오늘부터
네 오빠 명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됐어. 네 유학 자금으로 쓰려던 그 돈 포함해서. 박민아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몇 줄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참고로 말해주자면 저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중 내목. 단 한 푼도 양보할 생각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제가 돌아서자 등 뒤에서 박민아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와 잔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을 나오자 햇살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전례 없는 통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복수의 첫 총성은 울렸고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죠. 서연아, 민준이 회사에 큰일 났단다. 법원 사람들이 와서 걔를 데려갔대. 네? 무슨 일로요? 민준 씨가 법을 어겼나요? 제가 놀란 척 묻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마. 그러다 이내 목소리를 낮췄죠. 서연아, 네가 은행에 아는 사람 있지? 빨리 민준이 좀 도와줘. 왜 갑자기 계좌가 동결됐는지 알아봐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한테 알아볼게요. 전화를 몇 통 거는 척한 뒤 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님, 민준 씨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린 혐의로 누가 신고했대요. 법원에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대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되시죠? 장모님이신 김숙자 씨께 온 소환장입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공동 피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녀를 부축하는 척하며 소환장을 힐끗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서진 언니의 일 처리는 정말 빨랐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청난 악력이었죠. 서연아, 이제 민준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법원에 가서 그 돈 네가 동의해서 옮긴 거라고 말해줘. 어머님, 위증은 범죄예요. 제가 난처한 듯 말하자 시어머니가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돈 얼마면 돼? 재개발 보상금에서 5억 줄게. 됐어?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11억 중에 5억이라니. 거짓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10억.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더는 못 줘.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박민준이 자금을 옮기며 했던 말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돈 엄마한테 옮겨놨다가 몇몇 친척들 계좌로 쪼개서 보내. 이혼 판결 나면 이서연은 한 푼도 못 건져.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네가 녹음뿐만이 아니죠. 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 속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체 기록,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어제 재개발 사무소에서 서명하는 전 과정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독한 것. 시어머니가 마침내 위장을 벗고 제게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가볍게 그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정폭력도 범죄인 거 아시죠? 이것도 녹음해 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뜨거운 것에 댄 듯 손을 뺐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공포가 어렸습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제가 받아야 할 목,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박민준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등 뒤에는 시퍼렇게 질린 박민아가 서 있었죠. 이서연, 그가
제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신고해? 저는 이미 예상하고 카메라가 설치된 구석으로 재빨리 물러섰습니다. 박민준 씨, 법원이 왜 당신 재산을 동결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요. 오빠, 쟤 오늘 내 파티에 와서 행패 부렸어. 내 유학 자금까지 뺏어 가겠다고 협박했다고. 박민아가 울부짖었습니다. 박민준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 내가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감히 날 물어? 먹여주고 입혀줘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당신 월급 절반은 어머님께 갔고 생활비랑 대출금은 거의 내가 냈어요. 이제 와서 재개발 보상금까지 독차지하려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할 말을 잃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남자고 가장인데 돈은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넌 내 덕에 먹고 살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따져. 제가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집 살 때 계약금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결혼 후 대출금도 제가 절반을 냈어요. 등기부등본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가 저한테 있다는 뜻이죠.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맞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명의의 그 혼전 재산 아파트. 결혼 후에 우리 같이 3년 동안 대출금 갚았죠. 가치 상승분 계산하면 제가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꿈깨. 그건 내 아들 집이야. 법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판사님께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박민준이 갑자기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가볍게 몸을 피하며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구 지수의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연아? 지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야, 경찰에 신고해줘. 남편한테 맞을 것 같아. 박민주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바로 신고할게. 조금만 버텨. 너. 박민준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당신들 가족의 치밀함에 비하면 전 아직 멀었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제안을 2가지 하겠어요. 온 가족이 저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첫째,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다만 당신이 재산 빼돌린 증거 감옥 가기에 충분할걸요.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저는 2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협의 이혼하는 거예요. 이 집은 제가 갖고 재개발 보상금 중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반으로 나눠요. 미나가 가져간 유학 보증금 2억 원도 돌려주고요. 그 외 각자 명의 재산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어요. 꿈깨. 박미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유학 자금이야. 그럼 법정에서 보죠. 제가 돌아서려 하자 박민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 좋아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4시간 줄게요. 내일 이 시간까지 당신의 서명을 보고 싶네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5년간 살았던 그 집을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지수와 김 반장님의 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멋있었어. 지수가 저를 덥석 껴안았습니다. 아까 엠파이어 호텔 일도 들었어. 박민아,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웃음거리 됐대. 김 반장님이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최신 정보입니다.
박민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포함해서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차 시트에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혼 전에 사둔 오피스텔에서 지냈습니다. 박민준의 말을 듣고 팔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핸드폰은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저는 무시하고 서진 언니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박민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우리 오빠 좀 봐주세요. 그 돈 없으면 저 영국 못 가요. 저는 냉소했습니다. 박민아, 너 24살이지 4살이 아니야. 유학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 너. 그녀가 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연, 너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오빠가 그랬어. 소송으로 질질 끌어서 너 진 빠지게 만들 거라고. 마음대로 해요. 저는 가볍게 응수했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이혼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도 위법 행위라는 건 알아둬요. 난 당신들이랑 놀아줄 시간과 증거 아주 많거든. 전화기 너머로 물건 던지는 소리와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박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늘 낮 12시 푸른 호수 앞 카페에서 봐. 저는 답장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할 거 아니면 만날 이유 없어. 카페에 나타난 박민준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죠. 저를 보자 그의 눈에 원망이 스쳤지만 이내 피로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사주해서 저를 비행기에서 내쫓은 그 순간부터 우린 이미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네가 제시한 조건은 너무 과해. 집은 줄 수 있지만 재개발 보상금 절반은 절대 안 돼. 그럼 법정에서 보죠. 제가 일어나려 하자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야. 저는 웃었습니다. 박민준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요. 저는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바로 쫓아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언제? 제가 제시한 조건 아주 관대한 편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중 공동재산의 50%, 그리고 이 집, 유학 보증금 2억 원 반환. 이 조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당신을 재산 은닉으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 가족의 그 대단한 어록들을 인터넷에 전부 공개할 거예요. 박민주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변했어. 예전의 네가 아니야. 네, 변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대하던 이서연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당신들이 직접 죽인 거고요. 결국 그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진 언니에게 연락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 이행 감독을 신청했습니다. 카페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이서연 고객님, 푸른 호수 아파트 매물
12억 원에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5% 높은 가격인데 수락하시겠습니까? 저는 방금 서명한 합의서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락할게요. 그리고 믿을 만한 이사업체도 좀 알아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샴페인 준비해. 오늘 밤 내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자. 복수의 맛은 상상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이사업체가 약속대로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남자 6명이 제 지휘 아래 안방에 있는 제 모든 물건을 포장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잿빛 얼굴로 서 있었지만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대문에는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서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저 화장대 제가 혼수로 해온 거예요. 흠집 안 나게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제가 실목 가구를 가리키며 말하자 박민준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목록을 확인하던 것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날 속인 당신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죠. 이 나쁜 년. 내 아들 돈 다 뜯어가고 도망가려는 거냐. 어머님, 혈압 조심하세요. 저는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법원에서 어머님 계좌도 동결시켰다던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험 처리도 힘들겠네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박민아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하던 시누이는 이제 구석에 몰린 쥐처럼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미나야.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은 이제 못 가겠네? 보증금 동결돼서 학교에서 입학 취소했다며? 박민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드물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이 날아간 것이 그녀에게는 충분한 교훈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5년간 사들인 모든 물건, TV부터 커피 머신까지 전부 목록에 적어 챙겼습니다. 박민주는 제 뒤를 따르며 집이 조금씩 텅 비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그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준 씨, 뭐가 제일 우스운지 알아요? 당신은 지금까지도 내가 왜 떠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당신들 가족이 탐욕스럽긴 했지만 그건 이 집에서 내가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마음대로 부려먹고 돈이나 뜯어내는 외부인이었죠. 아니야. 그가 반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공항에서 당신이 단 한마디라도 내 편을 들어줬더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마지막 짐이 차에 실린 후 저는 열쇠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중개인한테 넘겼어요. 다음 주에 새 집주인이 집 보러 올 테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집값 더 받으면 당신 목도 생기는 거니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집을 판다고? 여긴 내 집이야. 아니요, 여긴 박민준 씨와 저의 신혼집이었죠. 제가 정정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소유권은 제게 있고 저는 이 집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민준이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재개발 보상금은 걱정 말아요.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법원에서 공정하게 나눠줄 테니 제 몫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고요.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을 돌아봤습니다. 5년의 청춘, 5년의 헌신은 결국 잿더미와 상처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테니까요. 지수의 오피스텔에는 이미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걸 축하해. 지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녀와 잔을 부딪혔지만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억울함, 분노, 원망이 그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수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 빨리 나온 게 다행이야. 저는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5년 동안 바보같이 헌신했던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거야. 그날 밤 제 핸드폰은 시댁 친척들의 욕설 문자와 전화로 불이 났습니다. 박민준 모자가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제가 바람나서 이혼당하는 주제에 재산까지 뜯어간다고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욕해줄까? 지수가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오랜만에 SNS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작성한 장문의 글과 녹음 증거 일부를 게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드디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글에는 공항 사건부터 재개발 은폐, 재산 은닉, 정신적 학대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격한 표현 없이 오직 냉정한 사실과 증거 자료뿐이었죠. 이제 그 집안 난리 나겠네. 지수가 글을 다 읽고 혀를 찼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지. 언제까지 그들이 날 음해하게 둘 순 없잖아. 예상대로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2시간도 안 돼서 공유수가 10,000건을 넘었습니다. 마마보이 시월드 참교육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죠. 네티즌들은 박민준과 박민아의 SNS를 찾아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민준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수신 거부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번호로 다시 걸어왔을 때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당장 그 글 내려. 왜 그래야 하죠? 제가 차분하게 묻자 그가 윽박질렀습니다. 명예훼손이야. 고소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법정에서 누가 먼저 인터넷에 제가 바람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지 가려보죠. 그는 할 말을 잃고 결국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는 됐어요, 박민준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계획이 실패해서 손에 쥐었던 돈을 나눠줘야 하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잊지 마요. 내일 우리 이혼 소송 첫 재판 날이에요. 늦지 않게 출석하세요. 전화를 끊자 전례 없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SNS를 열자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제 용기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중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서연 씨, 저는 서울일보 기자입니다. 현대사회의 결혼관계 속 경제적 착취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동의합니다라고 답장하고 내용을 서진 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계산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이혼 재판에 박 씨 가족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즉시 이혼을 허가하고 제 모든 재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측의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은닉 및 처분 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 영상, 은행거래 내역 증거에 의거하여 본 법원은 판사가 박민준에게 은닉한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지급하라고 선고했을 때 저는 서진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카메라를 마주하고 판결 결과를 설명하며 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서연 씨, 현대사회의 결혼 관계 속에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여기자가 묻자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모든 금전거래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즉시 법의 도움을 구하세요. 기억하세요. 결혼은 두 독립된 인격체의 결합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박민주는 옆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기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과거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판결을 존중한다,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같은 상투적인 말만 더듬거렸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인파를 뚫고 나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법원 경위들이 즉시 그녀를 제지했지만 저는 차분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숙자 씨, 당신 아들을 망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 가족의 탐욕과 계산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제가 돌아서자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고함과 박민준의 힘없는 만류가 들려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푸른 호수 아파트는 12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판결에 따라 저는 박민준에게 집값의 절반인 6억 원을 줘야 했지만 그가 제게 반환해야 할 금액들을 제하고 나니 실제로는 2억 7천만 원만 주면 됐습니다. 서명식에서 박민준은 수표를 쳐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돈 잘 받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우린 완전히 남이에요. 이사업체가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난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지난 5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유쾌하지 않았지만 아주 가끔은 따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열쇠를 건네는 순간 저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저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샴페인, 케이크, 웃음소리.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지수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우 선배. 그가 언제 온 걸까요? 그가 저를 향해 잔을 들어 보였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이혼했다고 들었어. 차 안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5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건 상처와 이 정도의 재산뿐이네요. 하지만 넌 이겨냈잖아.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요, 선배. 사실 너희 스튜디오와 협업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너의 디자인 감각이 필요해.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그가 웃자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내일 점심 먹으면서 자세히 얘기하자. 좋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길고 긴 목욕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눈빛이 맑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억눌렸던 박씨 집안 며느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나 태우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 혹시 괜찮다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네가 예전에 찾던 그 건축학과 남자가. 저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다만 제게 남은 집안일을 좀 처리하고요. 네. 아직 마지막 집안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는 박 씨 가족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다음 날, 저는 김 반장님을 통해 재개발 사무소에서 마지막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박 씨 가족은 그 돈을 두고 이미 난리가 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재개발 사무소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십시정각 박 씨 가족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싸우기 시작했고 유리창 너머로도 시어머니의 악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박민아가 박민준의 뺨을 때렸고 시어머니가 싸움에 끼어들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불효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들을 말리려다 바닥에 넘어졌죠. 어느새 제 옆에 나타난 김 반장님이 USB를 건넸습니다. 사무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USB를 받으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민준과 박민아는 돈을 더 갚겠다며 주먹 다짐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불효막심하다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마음으로 저를 속이던 그들이 이제는 돈 때문에 추악하게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김 반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박민준 씨, 요즘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합니다. 도박 빚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도박이요? 네. 이혼 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차도 저당 잡혔다고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USB를 챙겼습니다.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죠. 카페를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완전히 끝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강태우 선배의 답장이었습니다. 언제든 기다릴게. 그리고 자유를 되찾은 것 축하해. 메시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